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8년도 제1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무한장 원주용 도체의 전류 I가 표면에만 흐른다면 원주 내부의 자개의 세기는 몇 A톤/m인가? 단 R미터는 원주의 반지름이고 N은 권선수이다. 자, 무한장 원주용 도체는 그냥 원통 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통 도체 표면에만 전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그 원통 도체의 내부의 자개의 세기는 표면에만 전류가 흐르게 되면 내부의 자개의 세기는 0입니다. 0. 네, 답은 1번. 문제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번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수정, 로셀륨 등에 열을 가하면 분극을 일으켜 한쪽 끝에 양전기, 다른 쪽 끝에 음전기가 나타나며 냉각할 때에는 역분극이 생긴다. 자, 요걸 파이로 전기라고 합니다. 네, 요 밑에 제가 이렇게 설명 쭉 써놨는데 어떤 물체에 열을 가했을 때 극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리되는 거예요. 분극 현상이 일어날 때 이 전기를 우리는 파이로 전기라고 합니다. 네. 열을 가할 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겼다면 열을 뺐으면 즉 냉각을 하면 이 극은 또 바뀌어요. 네. 요때 전기를 파이로 전기라고 합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요 해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비유전율이 9인 유전체 중에 1cm의 거리를 두고 1마이크로쿨롱과 2마이크로쿨롱의 두 점전화가 있을 때 서로 작용하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자, 요거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자, 점전화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점전화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마이크로쿨롱, 하나는 2마이크로쿨롱이고요. 요게 이제 전하량이 되겠죠. 떨어진 거리는 1cm라고 합니다. 1cm. 그리고 이 점조가 놓여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유전체의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계산이 되지요. 공기 중의 유전율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문제에서 준 비유전율은 9랍니다. 이 상황에서의 점전화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네. 쿨롱의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지요. 쿨롱의 법칙은 4파이 입실론 R의 제곱 분의 Q1, Q2. 여기서 Q1은 요 점전화가 가지는 전하량 1 마이크로쿨롱.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래서 기본 단위 쿨롱으로 환산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점전하의 전하량 2 마이크로쿨롱. 그리고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 되고요. 떨어진 거리 1cm. 1cm는 미터 단위로 환산이 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줘야죠. 그리고 이때 유전율,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이렇게 적용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 적용해 보면 식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4파이 곱하기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9 여기까지가 유전율이에요. 그죠? 여기까지가 유전율.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의 제곱. 떨어진 거리는 이렇게 계산된다고 했죠.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 분의 Q1, Q2 이렇게 고학용 계산기에 이렇게 쭉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19.97 뉴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약 20 뉴턴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쿨롱의 법칙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암기해 주시고요. 이 문제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비투자율이 뮤S 자속밀도가 b웨버/미터 제곱인 자개 중에 있는 m웨버의 자극이 받는 힘은 자극이 받는 힘에 관련된 공식을 찾아라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극이 받는 힘은 자하량 곱하기 자개의 세기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보기에는 없죠.
그래서 요거가 같은 공식을 찾는데, 자, 요걸 알아야 돼요. 자개의 세기는 투자율 분의 자속 밀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적어놨죠. 투자율은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로 정리가 되지요. 그래서 자개의 세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 분의 자량 곱하기 자속 밀도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요거랑 똑같은 게 1번에 있네요.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번, 반지름이 1m인 도체 9에 최고로 줄 수 있는 전위는 몇 킬로볼트인가? 단, 주위 공기의 절연 내력은 3 곱하기 10의 6승 볼트 퍼 미터이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전위지요? 전위. 전위는 전개의 세기의 거리, 떨어진 거리를 곱해서 전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전개의 세기, 단위 뭐지요? 볼트 퍼 미터 단위예요. 그래서 요 볼트 퍼 미터가 미터분의 전압. 요렇게 이제 요 단위를 요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반지름의 단위, 떨어진 거리의 단위, 미터 단위를 곱하면 얘랑 약분돼서 단위가 V, 볼트만 남지요. 그래서 전위를 구하는 공식은 여기 전개의 세기, 볼트 퍼 미터에다가 떨어진 거리, 여기서는 이제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을 곱해줘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만 보고도 요렇게 해서 전위가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좀 전에 전개의 세기 단위 뭐라고요? 볼트 퍼 미터. 그럼 문제에서 준 볼트 퍼 미터의 단위를 사용하는 게 여기 있네요. 뭐라고 그랬어요? 절연 내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절연 내력과 전개의 세기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 이거 알아두세요. 자, 전위. 그러면 문제에서 준 단서 가지고 전위를 구해보면 우선 전개의 세기, 절연 내력이죠. 볼트 퍼 미터, 단위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곱하기 10의 6승, 반지름이 1m 해서 3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1m, 여기까지가 단위가 볼트 단위죠. 근데 문제에서는 킬로볼트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3000킬로볼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절연 내력이 전개의 세기를 의미한다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단위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 직접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번, 그림과 같은 정전 용량이 C0 파라드가 되는 평행판 공기 콘덴서가 있다. 이 콘덴서의 판 면적의 3분의 2가 되는 공간에 비유전율 S인 유전체를 채우면 공기 콘덴서의 정정 용량은?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첫째, 콘덴서의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 정정 용량은 극판에 떨어진 거리, 극판의 간격이 되겠죠. 간격분의 유전율 곱하기 극판의 면적, 요 극판의 요 면적을 곱해서 정정 용량을 구하고요. 두 번째는 요 정정 용량, 요 콘덴서가 직렬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콘덴서가 직렬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C1이고 요게 C2라고 하면 이때 합성 정정 용량은 합분의 고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로 구한다는 거. 그리고 병렬은 뭐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병렬이 되겠지요. 이렇게 얘가 C1이고 C2면 이때는 C1과 C2로 두 개를 더해서 합성 정정 용량을 나타낸다는 거. 자, 근데 요거를 보면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콘덴서에서 요만큼을 요렇게 채웠다는 얘기죠. 다른 유전체를 여기다 이렇게 채웠다는 얘기예요. 다른 유전율을 갖는 유전체를 여기다 이렇게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요 부분이 여기 파란색 부분. 요 파란색 부분 요렇게 할까요? 요렇게 요 부분입니다. 예.
얘가 C1이 되고 얘가 C2가 되겠네요. 자, C1. 우리 정정용량 어떻게 구한다고요? 극판의 간격 D분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C1은 극판의 간격은 D라고 두면 그냥 D가 되겠죠. 그죠? 변한 게 없으니까. 유전율은 여기 처음에 공기 콘덴서라고 했어요. 그럼 유전체가 공기란 얘기죠. 공기의 유전율은 그냥 공기 중의 유전율.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극판의 면적이 원래 처음에 S였는데 요거 조금 디테일하게 그리면 요 극판의 면적이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요게 S였는데 요거 이렇게 지우고 극판의 면적이 S였는데 요렇게 이제 3분의 1만큼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요 공기가 들어가 있는 요 콘덴서 부분의 극판의 면적은 전체의 3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3분의 1의 면적 S를 적용해 줍니다. 자, 그래서 해설에 보면 요렇게 적용된 게 지금 요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용한 거예요. 요거 3분의 공기 중의 유전율 얘 이쪽으로 곱해주고 얘 이쪽으로 곱해주고 그죠? 3분의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 요렇게 적용이 되겠죠. 요거 뭐예요? 번분수 D를 1분의 D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번분수 분수의 분수예요. 요거 어떻게 정리해요?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네,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C1, 우리 C2 볼까요? C2 보겠습니다. C2도 마찬가지로 극판의 간격 분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으로 구해지는데 간격은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D 분의 근데 유전율이 비유전율이 존재하는 유전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 유전율 어떻게 계산돼요?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면적은 이제 얼마 남았어요? 얘가 3분의 1이면 얘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의 면적을 곱한 값이다. 얘가 요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요것도 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3분의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요거 ES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분수의 분수, 번분수로 정리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게 C2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병렬이죠. 그죠? 병렬이면 C1과 C2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더해주면 요렇게 더해줄 수 있죠. 그죠? 예. 요것과 C2 요렇게. 근데 가만 보면 얘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일한 걸로 묶어주면 식은 이렇게 됩니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걸로 묶어줬다는 얘기예요. 얘를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면 이거랑 같은 식이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 얘 어떻게 식 정리할 수 있을까요? 3D 얘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3D 분의 1 플러스 2 비유전율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 얘를 요거 곱하기 요렇게 정리해도 되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해서 요렇게 나온 거고요. 얘는 뭐냐면 자 요게 뭐예요? 면적 요게 떨어진 거리 극판에 떨어진 거리 극판의 간격이라고 하죠. 얘는 유전율인데 공기 중에 유전율이에요. 그러면 요게 면적이고 간격이고 공기 중에 유전율이면 요게 처음에 요 파란색이 들어가기 전 삽입되기 전에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삽입되기 전의 상태예요. 그럼 요거 정적 용량 어떻게 될까요? 극판의 간격 D 분의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 요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C0란 얘기예요. C0. 정적 용량이 C0가 되는 평행판 공기 콘덴서가 있었는데, 즉 면적이 S고 극판의 간격이 D고 여기 있는 유전체가 공기였을 때 이런 콘덴서가 있었는데 여기에
예, 뭐가 들어갔어요? 비유전율이 입시론 S인 유전체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요렇게 계산된 처음에 정정 용량이 이 정정 용량이란 얘기입니다. 얘가 C0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식에서 보면 얘 나와 있죠. 얘가 C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C0 적용해주면 요렇게 식은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거 찾아보면 4번에 있죠.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 요거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답은 4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단면적 S베타 제곱 자로의 길이 L미터 투자율이 뮤 헨리/퍼 미터의 환상철심에 1미터당 N회 코일을 균등하게 감았을 때 자기 인덕턴스는 자, 이 문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인덕턴스 공식이 이 공식이 맞거든요. 그러면 답은 4번인데 여기서 요게 이제 권수의 권수 코일의 권수인데 여기서의 n은 1m당 n회 1m당 n회가 여기서의 n이에요. 여기서의 권수는 전체 권수죠. 그죠? 전체 권수. 그래서 이 문제에 맞게 여기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으로 정리를 하면 전체 권수 n은 1m당 n회니까 뭐 n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1m당 n회니까 전체의 길이에다가 n회의 권수를 곱해줘야 전체의 권수가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는 단서로 자기 인덕턴스 식을 정리할 때는 요 n 부분에 얘가 들어가야 돼요. 길이 곱하기 1m당 권수. 그래서 식은 요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얘는 투자율 곱하기 면적 곱하기 권수의 제곱 곱하기 길이의 제곱분의 길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랑 요 제곱이니까 제곱이랑 약분되면 남는 건 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얘 정리하면 뮤 투자율 곱하기 권수의 제곱 곱하기 길이 곱하기 면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요거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이거니까 요거 하면은 이 문제는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여기서 n이 전체 권수를 나타내는 n이 아니라 1m당 n회를 나타내는 n이기 때문에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찍었다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도 있다. 확인해 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반지름이 A미터인 접지 도체구 중심에서 R미터 되는 거리에 점전압 Q쿨롱을 놓았을 때 도체구에 유도된 총 전하는 몇 쿨롱인가? 자, 요거는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요거 암기입니다. 요 문제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반지름이 A인 도체구, 요게 도체예요. 도체인데 접지되어 있는 도체구입니다. 그래서 접지 도체구의 중심에서 R미터 되는 곳에 Q 쿨롱의 점전하가 놓여 있을 때 이때 이 도체구에 유도되는 총 전하량 요거 공식 암기하는 겁니다. 이때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R분의 A분의 Q다. 요 Q는 요 점전하의 전하량이 되겠죠. 공식 암기, 접지 도체구의 영상전화. 이게 이제 영상전화 이야기하는 건데, 이때 여기서의 영상전화는 이 도체구에 유도된 전하량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구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번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Q 쿨롱으로 대전된 두 개의 도체 간의 전이차를 전이 개수로 표시하면 단 P12와 P21은 같다. 요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요걸 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도체 여기 이렇게 두 개의 도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도체에서 얘가
플러스 Q 쿨롱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Q 쿨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쿨롱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전위를 구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전위 계수라는 게 나오죠. 예,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이 문제에서는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 암기하고 넘어가는 문제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전위 계수는 이거예요. 여기 V1, 여기서의 전위가 있고 여기서의 전위가 있겠죠. 여기서의 전위는 요 V1의 전위와 이것에 영향을 받는 전위가 서로 더해져서 여기서 이제 전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Q1 곱하기 P11 얘가 여기서의 이제 전위예요. 전위. 그러니까 요걸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 다시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 얘의 전위는 우리 전위 공식 뭐죠? 4파이 입실온 떨어진 거리 R분의 Q 이렇게 되겠죠. 얘의 전위는 얘예요. 얘. 그리고 얘한테 영향을 받는 전위. 그러면 4파이 입실온 R 다시라고 할게요. R 다시 분의 Q2 마이너스 Q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4파이 입실온 R분의 1 곱하기 Q 해서 얘가 P1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거 마이너스 할게요. 마이너스 4파이 입실온 R 다시 분의 1의 Q 얘가 P12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전위 계수라고 하는데 자 우선 다 플러스일 때는 공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가 마이너스 Q 값이죠. 그래서 얘를 요 문제에 있는 마이너스 Q 값으로 정리하면 P11 Q1이 그냥 Q죠. 마이너스 P12 Q가 되겠네. 그죠? 얘는 P21 Q 마이너스 P22 Q. 그죠? 얘가 Q2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전위차를 구하면은 두 개를 빼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뺍니다. 그리고 뭐가 같다고 했죠? P12와 P21이 같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같게 두면 P11Q 마이너스 P12 얘를 P12라고 둘게요. 그럼 마이너스 P12Q. 그죠?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얘는 플러스 되겠죠. 그죠? 예,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P22 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요거 Q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Q로 묶으면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건데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암기. 예.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Q 쿨롱으로 대전된 두 도체 간의 전위차를 전위 계수로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1번 공기 중에서 무한평면 도체로부터 수직으로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떨어진 점에 한 개의 전자가 있다. 이 전자에 작용하는 힘은 약 몇 뉴턴인가? 단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자, 이 문제를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무한평면 도체로부터 얘가 있잖아. 무한평면 도체예요. 도체로부터 수직으로 얼만큼?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그래, 이 떨어진 거리 A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이란 얘기예요. 떨어진 점. 한 점에 전자에 작용하는 힘. 자, 요거는 요 무한평면 도체로부터 A메타 떨어진 점 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하는 문제죠. 우리 힘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4파이 입실온 R의 제곱분의 Q1, Q2로 구하죠. 요거 뭐예요? 쿨롱의 법칙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하가 몇 개예요? 요게 쿨롱의 법칙 구하려면 전하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긴 전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이 여기 반대쪽에 전하를 하나 그냥 있다고 치자. 네, 있다고 그려두자 해서 여기다가 전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전하는 이 전하와 떨어진 거리가 동일하고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하예요. 요 전하가 요 무한평면 도체를 기준으로 해서 거울에 비친 모습을 하고 있다 해서 영상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영상전하를 적용해서 요 공식으로 나타내면 Q1은 얘 Q1이라고 둘게요. Q 곱하기 Q2는 마이너스 Q가 되겠죠. 마이너스 Q 4파이 입실온 곱하기 떨어진 거리의 제곱이에요. 떨어진 거리는 좀 전엔 A였지만
요번에는 요 A만큼 또 떨어진 점에 Q가 있기 때문에 2A가 되겠죠. 그죠? A의 2배가 되겠습니다. 2A의 제곱. 해서 얘를 쭉 정리하면 4파이 입실론 제곱, 요 제곱을 여기다 제곱하고 여기다 제곱하면 4A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분의 Q 곱하기 마이너스 Q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4, 4, 16해서 정리하고 마이너스 Q의 제곱. 그래서 영상역, 이걸 영상역이라고 하거든요. 영상역, 무한평면도체에서 A메타 떨어진 점에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 이거를 영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상역 공식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크기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뭐 부호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영상역 우리 구하는 공식 알아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문제에서 준 단서를 하나씩 적용하면 되겠지요. Q 전하량 Q에다 넣고요. 4파이 입실온 공기 중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적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 이렇게 적용하고요. 떨어진 거리, A가 10에 마이너스 10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10에 마이너스 10승의 제곱 하면은, 요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여기, 힘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힘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힘을 구하는데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거는 흡입력. 플러스다 하면 반발력을 나타낸다는 거. 요것도 알아두세요. 근데 여기는 이제 힘의 크기만 구하는 거니까 크기만. 그래서 크기는 5.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뉴턴이다. 라고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예, 요거 무한평면도체의 A메타 떨어진 점의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 영상력, 이 공식으로 구해진다는 거. 영상력 요거 암기하고 직접 계산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2번 자속밀도 B 웨버/미터 제곱이 도체 중에서 FLH로 변화할 때 도체 중에 유기되는 기전력 E는 무엇에 비례하는가? 자, 이 문제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속밀도와 주파수, 그 다음에 기전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기전력, 유기되는 기전력이니까 유기기전력이 되겠죠. 유기기전력은 자속밀도와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문제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예요. 자, 유기기전력, 요거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으로 설명을 하면, 예, 마이너스 권선수 곱하기 dt분의 d 자속 파이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다가 요 파이를 사인파 형태로 식을 정리하면 자속의 최대값에 사인 오메가 t로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얘를 요 t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 오메가는 2파이 f로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론적으로 유기기전력은 주파수가 커지면 유기기전력 커지겠죠. 그죠? 그리고 자속 밀도가 커지면 유기기전력 커지겠죠. 그리고 두 개가 곱한 값이 커지면 유기기전력도 커지겠죠. 그래서 유기기전력은 주파수와 자속밀도와 비례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3번 유전체 중에 전개이색이 E 유전율을 입시론이라 하면 전기 변이는, 여기서 얘기하는 전기 변이는 전송 밀도를 의미합니다. 전송 밀도. 그래서 전송 밀도 D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로 나타낼 수 있어요. 단위는 쿨럼 퍼 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찾으란 얘기예요. 요거 찾으면 답은 1번이 되겠죠. 요거 전송밀도 D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다. 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의 세기를 기준으로 하면 전개의 세기 E는 유전율 넘어가서 유전율분의 전송밀도와 같다. 전개의 세기는 단위가 뭐라고 했죠? 볼트 퍼 미터. 요거 두 가지 공식, 예, 꼭 암기해 두세요. 요거 중요한 공식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4번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으로 틀린 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이브 B는 파이가 아니고 0이에요. 0.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요 다이브는 발산을 의미하고요. 얘는 자속 밀도, 그리고 파이는 자속을 의미하겠죠? 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제 가우스 자기 법칙이라고 해서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속이 이렇게 발산을 합니다. 네, 자속이 이제 이렇게 발산을 하겠죠. 어떤 자극에서 발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한 임의의 면을 보면, 자속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면을 기준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이 면을 기준으로 보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로 두면 여기 나가는 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자속을 자속 밀도로 나타내고 나가는 자속을 자속 밀도로 나타내면 나가는 건 B지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전체의 자속 밀도를 합산해 보면 B 마이너스 B는 0이다. 그래서 0입니다. 네, 이 뜻은 뭐냐면 이게 이제 가우스 자기 법칙인데 이 중간에 이런 뜻이에요. 자기력선이 중간에 두 개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런 내용인데 깊게 들어가면은 어렵겠죠. 그죠? 어렵겠죠. 그래서 한 면적에서 들어오는 자속과 나가는 자속은 동일하다. 이제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요런 뜻인데 요게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암기. 요게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입니다. 전자방정식 요거 4개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유전율이 입실론, 투자율이 뮤인 매질 내에서 전자파의 전파속도 공식을 찾아라 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거 암기입니다. 전자파의 전파속도는 유전율 곱하기 투자율 분의 1을 루트 씌운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보통 요런 식으로 나오지요. 루트 유전율 곱하기 투자율 분의 1. 요게 전자파의 전파속도입니다. 미터 퍼 세크 단위는 요거 암기해야 되겠죠.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평행판 콘덴서에서 전극 간에 전이차를 가할 때 전압의 세기가 공기의 절연 내력 2V/m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콘덴서의 단위 면적당 최대 용량은 몇 파라드/미터 제곱인가? 자, 평행판 콘덴서의 콘덴서 용량을 파라드/미터 단위로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요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자, 우선 평행판 콘덴서의 정적 용량, 파라드 단위의 정적 용량 우리 어떻게 구했죠? 극판의 간격 분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으로 구했죠. 그죠? 요 면적의 단위가 미터 제곱이에요. 미터 제곱이죠? 얘가 단위가 파라드예요. 파라드. 여기서 단위를 미터 제곱, 파라드/미터 제곱으로 만들려면 여기다가 미터 제곱의 단위를 적용해 주면 돼요. 미터 제곱의 단위 뭐라고요? 면적. 그죠? 그럼 요거 정리해 볼까요? 요거 1분의 면적. 이렇게 하면 분수분의 분수예요. 그러면 가까운 거 곱하면은 S분의 D 분의 유전율 곱하기 면적. 얘랑 이렇게 약분되면 이때의 파라드/미터 제곱의 단위의 정적 용량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기에는 없지요. 보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 이 공식을 또 한번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전개의 세기도 줬으니까 전개의 세기가 들어간 공식으로 정리를 해라. 자, 우리 전위 공식은 전개의 세기에다가 떨어진 거리. 여기는 평행판 콘덴서니까 요 판에 떨어진 거리는 극판의 간격 D가 되겠죠. 그래서 전개의 세기 곱하기 떨어진 거리 D로 해서 전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D 있죠. 요거 D를 기준으로 해서 식 정리하면 D는 전개의 세기분의 전이다. 그럼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하면 뒤에다가 여기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
유전율, 1분의 유전율 이렇게 적용이 돼요. 번분수로 가까운 고급에서 분모, 먼 고급에서 분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평행판 콘덴서에서의 용량을 구하는데 단위가 파라드 퍼 미터 제곱일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7번 그림과 같이 권수가 1이고 반지름 Am인 원형 전류 I아가 만드는 자개의 세기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반지름이 A일 때 이 중점에서의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죠. 요거 공식 찾는 문제예요.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원형 코일의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요거 암기해야 돼요.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8번 두 점전화 Q와 2분의 1 Q가 A만큼 떨어져 놓여 있다. 이 두 점전화를 연결하는 선상에서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점은 Q가 놓여 있는 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인가? 자, 이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Q 쿨롱의 점전화와 여기 2분의 1 Q 쿨롱의 점전화가 있어요. 그리고 떨어진 거리는 Am입니다. 여기서 두 점전화 사이의 전개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여기라고 하면 여기서의 전개의 세기와 여기서의 전개의 세기가 동일한 점이 0이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전하량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개의 세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개의 세기가 이제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면은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여기서의 전개의 세기와 여기서의 전개의 세기 구하면 여기서의 전개의 세기는 4파이 입시론 떨어진 거리를 x라고 두겠습니다. x의 제곱분의 q. 그럼 이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4파이 입시론 제로에 여기까지가 a니까 a에서 x만큼을 뺀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죠? a에서 x만큼 뺀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a-x다. 그래서 a-x 적용하고 떨어진 거리의 제곱분의 2분의 1 q 쿨롱 이렇게 적용해서 두 개가 크기가 같을 때 여기가 전개의 세기가 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 정리하면 분수는 이런 게 있어요. a분의 b가 b분의 c와 같다 하면은 이렇게 곱한 값과 AC와 이렇게 곱한 값 B와 D는 서로 크기는 같습니다. 요 내용을 적용해서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두 개의 크기는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서 Q 4파이 입시론 여기도 Q 4파이 입시론 있네요. 그래서 두 개 약분시키면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요 x값 구하는 거죠? x값. 그래서 요거 x값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 넘어갑니다. 그러면 2분의 1을 넘어가면 이제 곱하기 2가 되겠죠. 여기서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워줘요. 그럼 얘랑 없어지고 얘랑 없어져서 x만 남고 얘는 루트 2 곱하기 a-x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얘는 루트와 제곱 이제 약분돼서 없어지고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루트 2의 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의 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x를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x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럼 플러스 루트 2x가 되겠죠. 루트 2x. 그래서 얘를 x로 묶으면 1 플러스 루트 2x.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왜냐? 요렇게 x 곱하고 요렇게 x 곱하면 얘랑 동일한 거예요. 그죠? 두 개의 식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정리된 게 얘가 넘어갔으니까 여기는 얘 하나만 남죠? 그래서 이 식과 같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뭐라고요? x.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는 넘어가서 나눠주면 x만 남겠죠. 그래서 x는 1 플러스 루트 2분의 루트 2의 a다. 그런데 요 식이 보기에 없어요. 보기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적용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거를 공학용 계산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쭉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요렇게 곱하면 a 제곱, 그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ab,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래서 요거 이렇게 두 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없어지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만 남습니다. 어떤 게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자, 요게 a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1 플러스 루트 2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해주면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루트와 제곱 없어지니까 2가 되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분모에다가 얘 곱해줬으니까 분자에도 얘 곱해줘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분자에다가 루트 2에다가 얘 곱해주는 거예요. 1 마이너스 루트 2. 왜냐? 분모에다가 얘 곱해줘서 얘가 나왔으니까 분자에다도 똑같은 걸 곱해줘야 식이 성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곱하면 루트 2.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요거 분의 마이너스 1. 그죠? 네. 요거 마이너스 위로 올려서 마이너스 곱해주면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네,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는 요 위에 있는 데다가 마이너스 곱해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주고, 그죠? 분모에다 마이너스 곱해주고 분자에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게 식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1은 적어주지 않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주고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거에다가 지금 요 분수 정리한 게 얘예요. 얘에다가 요거 a 곱해준 거. 요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몇 번이에요? 2번.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점의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여기서의 전개의 세기와 여기서의 전개의 세기가 동일한 지점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쭉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균일한 자장 내에 자장의 수직으로 놓여있는 직선 도선에 받는 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자장은 자개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자개의 세기. 자, 여기서 이제 자장 내에 도선이 받는 힘은 요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힘과 자개의 세기가 어떤 관계를 갖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자, 보시면 여기 자속 밀도 있어요. 그죠? 우리 4번에서 자개의 세기는 투자율 분의 자속 밀도라고 했죠. 그죠? 자속 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투자율 넘어가겠죠? 자속 밀도는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다. 그럼 여기다가 자개의 세기 뮤 h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힘은 뮤 HIL의 사인 세타. 근데 여기서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90도예요. 사인 90도는 1이죠. 그래서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힘과 자개의 세기는 비례관계죠. 자개의 세기가 커지면 힘도 커지겠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비례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개의 세기가 존재하는 공간 내에서의 그 도선이 받는 힘은 서로 비례관계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 문제에서도 요거 B는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다. 자개의 세기는 투자율 분의 자속 밀도다. 요 공식. 그리고 자장 내에서 도선이 받는 힘, 요 공식 알고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전류 밀도가 J, 전개가 E, 입자의 이동도가 뮤,
도전율을 시그마라 할 때 전류 밀도를 옳게 표현한 것은 요것도 전류 밀도에 관련된 문제인데 요 문제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예, 답은 3번인데 요 전류 밀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전류 밀도는 전류를 면적으로 나눠서 나타내겠죠. 그죠? 우리 인구 밀도 어떻게 나타내요? 인구 밀도. 인구 수에다가 면적을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 퍼 미터 제곱이란 단위로 쓰지요. 우리 자속 밀도 B 어떻게 나타내죠? 단위가 자속에다가 면적을 나누죠. 그죠? 그럼 전류 밀도는 암페아에다가 면적을 나눈 암페아 퍼 미터 제곱. 그죠? 그래서 전류에다가 면적을 나눈 게 전류 밀도가 되겠습니다. 전류 밀도. 자, 전류 밀도. I는 R분의 V죠. 그래서 여기다가 S분의 R분의 V다. 이거 적용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S는 1분의 S 이렇게 하면 먼 거 곱해서 분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항값 R은 고유저항 곱하기 면적. 여기는 S로 표현했죠. 면적. S분의 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 면적. 이렇게 약분 되겠죠. 그러면 고유저항, 이게 저항률이라고도 해요. 고유저항 곱하기 길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전이 아까 전에 어떻게 나타냈죠? 전개의 세계에다가 떨어진 거리. 길이에요. 길이 곱해서 나타냈죠. 여기서는 떨어진 거리가 이제 L로 표시하면 여기서 전개의 세기 길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하면 요거 약분됐으니까 이렇게 됐죠. 여기다 적용해야 되겠네요. 여기다 적용하면 저항률 곱하기 길이 분의 전개의 세기 길이. 얘랑 약분하면 저항률 분의 전개의 세기. 자, 저항률은 도전율의 역수죠. 도전율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고유저항분의 1은 도전율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고유저항분의 1을 도전율로 나타내면 도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가 전류 밀도와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암기. 요거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8년도 1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전기자기학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100점 맞을 거 아니에요. 전기자기학에서 8개에서 10개 정도만 맞춰주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거는 진짜 어렵다. 나는 진짜 못하겠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문제와 답 암기하고 그 계산 문제면 한번 적어보고 고학력 계산기 한번 눌러서 답 확인해 본 다음에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공식만 암기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 돼요. 일단 그런 것들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간단한 계산 문제들, 요런 것들부터 하나하나씩 차근히 해 나갈게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읽고 답 암기하고 글로 나와 있으면 한번 읽고 넘어가고, 계산 문제문 한번 적어보고 고학력 계산기 눌러보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 주세요. 우리 내일 당장 시험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수준이 한 10개에서 한 8개에서 10개 이상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기출문제 해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